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청취자분들이요, 오늘 저 주제를 이미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사건 살롱 주제. 뭐 강호중 씨 누구야? 강호중은 누구야? 어? 강호중 씨 아니 저 김호중 씨 아니면 강영욱 씨 얘기겠네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원래 우리 안 한다 그랬다가 김호중 씨 영장 나와가지고 영장 청구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얼결에 또 누가 그래요? 이 코너가 다시 오늘 또 그래요? 부활했죠.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시간 아깝게 할 얘기도 그래요. 많은데. 일단 인사부터 합시다. 사건 살롱 양변백변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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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 김호중 씨 얘기부터 네. 할게요. 김호중 씨 오늘 공연이 저녁에 있으나 못 갑니다. 네. 왜냐하면 12시에 네.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요. 네. 그럼 영장실질심사 있으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네. 서울구치소에서 좀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거고,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예상을 했잖아요.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칠 거다라는 거. 그때 아마 여기가 최초였을걸요? 그 얘기한 게? 영장. 예, 영장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예. 사실 칠 거다. 사실 뭐 잘했다는 아니지만 그 사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고의 크기나 이런 걸 보면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게 영장 청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의 대응이 영장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고 막 3주나 4주나 그래도 그렇죠. 음주 사고 내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렇죠. 나중에 초보- 법정 구속이 네. 될 땐 되더라도. 초범이잖아요. 네, 음주운전 그치. 자체는 초범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3범 정도가 되면 재범 때도 위험하면 이제 구속을 시키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데 영장을 네. 수사단에서 치는 구속영장은 잘 경우는 안 없죠. 청구하죠. 근데 이렇게 갔던 이유가 뭐 김호중 씨 본인의 어떻게 보면 형이 사실도 그렇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지금 서수사 대표도 같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기관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을 우롱했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직접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김호중법 얘기를 할 얘기까지 정도와 상황에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알잖아요. 뭐 매니저가 대신 나가고 메모리 칩은 숨기고 한 명이 메모리 칩을 먹고 예. 그 다음에 구리 모텔로 가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더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맥주를 사는 장면이 나와요. 편의점 예. CCTV에. 예. 근데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김호중 씨 정도 되는 가수가 맥주가 먹고 싶어요. 모텔에서. 누가 사러 갈까요? 매니저. 그치? 예. 근데 김호중 씨가 들고 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혹여 걸렸을 때 나 여기서 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고 후 음주. 그러니까 음주 사고 내고 나중에 그거 피하려고 후에 음주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이거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게 김호중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롱한 거고 수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불가피한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일단 오늘 저 영장실질심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혐의입니다. 혐의가 중대하냐 요건데, 일단 김호중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요거거든요. 네. 요거 양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같은 위험운전치상은 약물이나 술 같은 것들을 먹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뺑소니인 겁니다. 예. 그리고 범인도피 방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매니저가 대신 출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했다 그랬다가 소수사 대표의 지시로 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김호중 씨도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옷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던 거예요. 옷을 줬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수사 대표가 시켰다고 할지라도 예. 김호중 씨도 역시도 거기에 도움을 줬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제목들에 보면 뭐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구속 사유로 잘 꼽는 게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얘기. 혐의 사실 자체에 도주가 있고 증거인멸이 들어있는 경우예요. 아, 그렇잖아요. 저 범인 도피 방조가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도주했잖아요. 게다가 17시간도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사실 김호중 씨라고 해서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만 예.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17시간 있다가 나오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라는 착각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에서 영장을 안 청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 김호중 씨가 술 먹은 거 인정했어요? 네. 나 소주 10잔 정도 밖에 안 먹었고 자제한 거예요. 나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 보시기에는 아니 그럼 술 안 먹었다고 그러든지 술 먹었는데 취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또 뭐야? 그리고 술 먹었다고 자백했는데 왜 음주운전에 혐의해서 빠졌지? 막 이런 의문들 가지시잖아요. 일단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 소주 10잔 정도 마시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면허 취소 수치가 충분히 나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소주 10장이면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치상이 되버리죠. 근데 이제 김호중 씨께서 이런 얘기했죠. 아, 그 술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요즘에 차에 보면 휴대폰하고 저거 차하고 이렇게 페어링 하잖아요. 음악 들으려고.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 그거 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뜻은 위험운전 치상은 아니에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술은 먹었지만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술이 만취해서 그 영향으로 사고가 났을 때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되는 건데 저기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봐도 아유 저거는 누가 봐도 술 너무 먹었네 막 이런 사고들이 보통 위험운전 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호중 씨가 술이 워낙 세가지고 소주 10잔 먹어도 다음날 공연 때문에 소주 10잔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주 때문에 절대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 한 건 맞는데 그래서 위험운전 치상은 아니에요. 이 메시지인 거고. 근데 이와 반대되는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음식점의 이제 관계자는 소주 10잔이요? 3병을 넘게 마셨는데 뭐 이런 진술 나오는데 그건 확인 아직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진술 나오고 음식점에서만 먹고 유흥업소에서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흥업소에서는 소주 안 파잖아. 아니, 유흥업소에서는 저기 맨 처음에 무슨 차만 먹었다 그랬다가 그렇지. 그냥 하여튼 양주는 안 먹었다. 다음 날 공연 때문에 양주를 먹으면 공연이 안 되나 봐요. 소주는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술을 10잔 정도 먹었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자라고 생각하실 텐데 빠진 이유는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거 우리가 수치가 있잖아요. 0.03, 0.08 이렇게. 근데 지금 수치가 안 나올 때까지 버티다가 나와서 술을 먹은 정황이지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김호중 씨의 몸무게나 음주량을 기초로 해서 위드마크 형식을 뭐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다 무죄 나왔었거든요. 쉽진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혐의는 봤어요. 증거인멸이에요. 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증거인멸 자체가 있다 양변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뭐 소속사 전무가 먹어 씹혀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뉴스로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김호중 씨와 관련된 차가 3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3대의 메모리 카드가 다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까지 내놓고 있는 해명은 2대는 원래 없고 메모리 카드가 없는 블랙박스를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없다는 거고요. 하나는 삼켰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디 버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삼켰다는 것도 되게 황당하긴 한데 메모리 카드 자체가 SD 카드가 굉장히 작으니까 뭐 삼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증거인멸한 거죠. 증거인멸 시도를 한 거죠. 그럼 저 수사기관에 보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범인이니까 어쨌든 음주운전한 김호중 씨가 이거 무슨 메모리 카드 없애고 그러면 본인이니까 걔는 안 괜찮지만 되죠. 자기 증거인멸이니까 처벌하지 않고 그거는 인간의 뭐 잘못한 행동이죠. 본성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도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김호중 씨가 혼자 이렇게까지 막 행동을 했다라면 어쩌면 영장 청구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속사 대표가 나섰고 처음에 소속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었고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절대 없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 매니저 뭐 전무 3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대표가 지시하고 얘기한 것처럼 김호중 씨가 거기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엎어서 적극적으로 건네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변호사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누구냐?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남관 변호사. 이 조남관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시사 프로에 한때 단골로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하고 당시 장관하고 소위 말해서 추윤 갈등이라는 거 할 때 총장이 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당시 대검 차장으로서 총장 권한대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당시 대검 차장은 누구 편이냐? 네. 뭐 추미애 장관 편이냐? 윤석열 총장 편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토크를 만약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 강남 경찰서에서 가방을 딱 들고 이렇게 피의자 옆에 서는 사진을 볼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상상도 못했는데 못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 저는 생겨버렸어. 선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저도. 왜냐하면 네. 그렇잖아요. 지금 좀 뭐 김호중 씨 팬분들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잘못한 일에는 지금 사진 나가는 왼쪽이 김호중 씨, 그다음에 오른쪽이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전 대검 차장. 어쨌든 자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뭐 복잡한 회계 사건이나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툼이 많은. 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명백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시기나 한 분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가버리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뭐 이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문자도 많이 들어와요. 정관 변호사 써서 뭐. 예, 그런 거 반감만 커지는 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있는 사건들이 별로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언론 대응 좀 잘하고 뭐 이런 변호사를 오히려 선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남관 변호사 선임하는 순간 기사 이런 게 나오잖아. 전 현직 검찰총장의 맞대결 뭐 이런 거 기사 제목으로 아니, 그런 기사 제목이 네,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그리고 일단은 뭐 강남 경찰서에서 이번에 들어갈 때 포털을 안 쓴 것도 역시 전관의 힘으로 사실 그건 전관의 힘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공보 준칙이 있어요. 예. 그거는 요구하면 그렇게 해줘야 예. 되는데 이성균 씨의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예. 있고 해서. 예. 마침 강남경찰서도 새로 지어가지고 지하 통로로 바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전관을 썼으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는 만약에 만에 하나 오늘 김호중 씨 영장이 기각된다 보세요. 역시 전관을 써서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양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호중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책 저는 그러니까 뭐 조남관 변호사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워낙 유능한 분이시지만 굳이 이런 분 선임해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내버리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뭐 우리끼리 얘기 뭐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다 듣고 들으시라고 계시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음주운전을 다뤄본 적이 언제일까요? 마지막으로. 초임 검사 때 하고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 전관 변호사들 의 어떤 수사 경험으로 있었던 그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네.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죠.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은 아니다. 네. 그렇게 뭐 보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죠 어저께 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 신청을 하려고 했다. 예. 자 김호중 씨가 근데 법원에서 노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변호사지만 이 공판기일 특히 이제 구속 사건이어가지고 구속 기한이 제한돼 있는 사건 아니고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형사 밀어주죠. 재판 저 네. 연기 좀 해주세요. 그날 제가 재판이 겹쳤는데요. 저 못 가는데요. 그럼 대부분 해주잖아. 네. 근데 이거는 안 해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네. 불구속 기소로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일단 재판이 시작됐다는 건 수사가 완결됐다는 얘기죠. 모든 증거가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그 확보된 증거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이고 지금은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 가뜩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을 연기해달라고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게다가 사유가 저는 김호중 씨 측에서 왜 대응을 이렇게 하는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저도 게 그 사유를 뭐라고 썼을지 궁금해. 아니 콘서트를 하루 더 해야 되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너무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그리고 오늘 공연을 취소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 영장 심사를 받고 나서 기각되면 오늘 공연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러다 어제 뒤늦게 오늘 공연은 취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안 좋게 비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공연을 기각 때문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길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뭐 무조건 1시간 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나올 수도 있고 그날 밤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럼 실질 심사 받고 공연하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좀 전에 뭐 김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대기해야 되잖아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늘은 불가능했고 저는 사실 어제 공연에서 더 놀랐어요.
어제 와 오늘 영장 실질 심사인데 어제 공연을 할 수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팬들을 위한 책임감이에요. 멘탈 갑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사실은 네. 저희가 영장을 피의자가 돼서 서본 적은 네. 없지만 영장 실질 심사 내일 예정이 돼 있으면 그 전날 의뢰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심리적으로 변호사도 완전히 불안해요. 들어갔다 못 나온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완전 수가 무너져 없거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제 그 소프라노하고 듀엣으로 부르기란 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쪽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된 사람하고 같이 듀엣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예. 김호중 씨가 어제 솔로곡만 불렀다고 하고 예. 어제 관객들은 뭐 울고 그랬다는데 참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긴 근데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해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앞서 양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일 연기했을 때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기본적으로 영장은 긴급성 있는 거고 특히 여기는 증거인멸 우려가 큰다고 보는데 네네. 법원에서 메모리 카드 먹고 그러는데 막 지금 기일을 더 주면 그냥 더 증거인멸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조남관 변호사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것과 달리 변호사들이 응.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은 이런저런 걸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하고 실제로 자백도 많이 시키잖아요 변호사들이. 이 상황에서 잡아떼봐야 더 저 죄만 안 좋아집니다라고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변호사인데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김원준 씨 혼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실질심사 받고 나서 그 심사 결과 들고 서류 들고 판사가 판사실 들어가서 고민해서 결과 내놓는 거니까 난 기각될지도 모르니까 기각되면 이 공연할래요 이렇게 발표를 해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우리 절차를 뭘로 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가 뭐 그렇게까지 보겠습니까마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응이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조남관 씩이나 되는 변호사분을 모셨는데도 예.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굳이 하면 정무적 판단이 네. 좀 미숙하다.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어머니 봤을 보이네요. 때도 그날 공연하시려고요? 그래서 연기해달라고 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짧게 구속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택시 기사분하고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합의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언론에 나오진 않았는데 네. 합의가 되고 오늘 김호중 씨가 전체적인 혐의를 완벽하게 다 인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증거인멸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등장한 상황이고 네. 또 김호중 씨 얘기가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런 걸 감안한다면 조심스럽지만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양변. 얼마나 조직적인 범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그런 증거인멸 시도가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본다라면 기각되겠지만 같이 정말 뭉쳐서 이렇게 움직인 걸로 보이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두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에 조금 방점을 찍은 거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저는 어디에 찍을까요? 네. 뭐 본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될 것 같죠. 저도 발부 쪽에 좀 방점을 좀 찍긴 합니다. 예, 완벽하게 지금 자꾸 아직도 좀 부인이 좀 네. 남아 있고, 예, 그래 부인하는 측면들이 있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 결과는 아마 이거 사건이 사실 어려운 사건 아닌데 법원에서 사건의 특성상 일찍 저 결과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아마 밤에 나올 거예요. 자정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정쯤에.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살롱드지 가겠습니다.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양변? alertes 오늘은 par téléphone 무슨 그림이에요? 윌리엄 홀먼홀트라고 하는 영국의 이른바 라파엘 전파를 대표하는 화가 있죠. 이 화가의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아 제목이 딱 와닿는다. 뭐 때문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사건 다룬 게 김호중 사건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희한한 모양새예요. 피아노 앞에 남녀가 있는데 남자의 무릎 쪽에 여성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묘한 어떤 그림이죠. 그리고 실내에는 분명한데 여러 가지 어떤 뭐 실내를 장식하는 물건들 같은 것들이 조금 처음에 한눈에 봤을 때는 잘 짜여진 것 같지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왜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제목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여성이 약간 남자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는 그런 모습인 거고 아무리 뭐 그림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그려지긴 하지만 당시의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남녀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잘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머리가 풀어져 있고요. 여성의 손에 그 이른바 결혼 반지라고 하는 반지는 없어요. 이게 작은 그림이긴 안 보이지만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성과 저런 모습으로 있고 머리가 또 풀어져 있는 건 실내에서도 드문 일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림의 제목이 깨어난 양심이냐면 이 어정쩡한 자세가 사실 이게 남성과 앉아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 여성이 왜 일어날까의 어떤 답은 이 여성이 뒤편에 있는 벽 위에 보면 여성의 그림자가 조그맣게 비춰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당시에 어떤 잘못된 시대 풍습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남성이 이제 기혼 여성이 아닌 미혼 여성을 흔히 하는 말로 스폰서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이었고 피아노가 즐거운 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빛 때문에 이 여성이 순간 나의 어떤 이런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일어나는 순간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봐도 그림을 봐도 이게 왜 깨어나는 양심이야 처음 이해가 안 가죠. 흔히 하는 말로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나왔던 구호 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빛의 세계로 나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변 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